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권한을 못 써요. 나대고 막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은 처용이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김종철이나 김종남이나 장성택이나 이런 사람들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백투혈통 피를 받은 사람이 권한을 쓸 때 김종훈한테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젠 공개적으로 언론이 다시 이제 김주애를 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젠 때가 됐다 이런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김주애를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제는 상관없다. 강제 주입 방식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나쁜 면, 그리고 이제 좋은 면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나쁜 면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즉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김종훈이 돼서 그렇게 즉흥적이라고 생각진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김종훈 손에 쥐어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견제. 근데 김종훈은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본인이 기분이 좋으면 어떤 것도 줄 수 있고 본인이 기분이 나쁘면 무자비하게 이제 그런 처용하는 그런 즉흥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체제가 나쁘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런 견제가 안 되는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2,500만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유감스럽게도 내가 태어난 땅에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재국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도 그런 이제 정말 그 괴물 같은 사람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무분별하고 물인지 술인지 뭔지 모르고 막 그렇게는 안 해요. 그 사람도 이제 나름 그 누구보다도 많은 걸 보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용리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문을 받는 사람이고 또 이제 그 누구보다도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야망과 욕심이 큰 사람이다 보니까 치밀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또 옳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하는 옳은 선택은 그 사회나 어떤 북한 주민을 위한 옳은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이제 북한 측이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가장 김정은이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를 확실하게 지지하고 로북 밀착을 결심한 것, 그게 사실은 김정은이한테도 굉장히 치밀한 타산과 냉정한 계산에 따른 결정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즉흥성도 많고 독재성도 많고 무자비하고 야만적이지만은 또 이제 나름 그런 냉정하고 또 이제 용리한 그런 구석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김정일 시대하고 달리 김정일 시대 때는 사실 그 내부적인 통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돼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본인이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너무 이제 그 체제가 많은 것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질서하고 이 곧잡을 수 없는 길로 가다 보니까 김정은이 많은 걸 풀어줬어요. 김정일 때 장마당도 나오고 김정일 때 사실 그런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이 북한에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한류도 들어오고 남북 경협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좀 더 잔인하게 이제 통치 방식이 변했어요. 김정일이 송군 정치를 군대에만 힘을 실어주고 외부의 군사적 공격만 막아내면 된다. 내부는 뭐 좀 적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송군 정치를 했다면 김정은은 더 이상 군사적인 공격 때문에 우리 체제가 무너질 일은 없다. 대신 내부의 민심 이반이 심각해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해서 당에다 힘을 실어줬어요. 북한에서 당은 선거를 위한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당은 선거를 위한 향도 집단이잖아요. 북한은 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사회를 장악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그런 기관이 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 힘을 실어주고 당을 통해서 온 사회를 확실하게 틀어주고 그 정치 대표적 표현이 바로 공포정치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에서 그 남북관계를 김정은이 적대적인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고착을 시켜버렸습니다. 2024년 1월 달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때 이제 영토 관계를 반영한 영토 조항을 반영한 신헌법 채택해라. 그리고 대남 대적 기관을 정리 폐지해라. 한국과는 완전히 갈라서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을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배경에는 역시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동요,
한국에 대한 환상, 이런 주민들을 가지고는 정말 혈통밖에 내세울 게 없는 자신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소위 그런 사람들이 쌓은 업적 하나도 없는 김정은이 체제를 지키려면 주민들 속에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빼야 된다. 한국에 대한 환상을 빼지 않고서는 그 체제를 유지할 수도 없고 하기 어렵고 세습도 보상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하에 두 가람을 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또는 한국을 정말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 군대가 한국을 공격을 해서 먹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정말 완전히 떨어짐으로 해서 그 체제 경쟁이라는 그런 이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경로는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대요. 아시겠지만은 2000년 6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시고 그 전까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나빴어요. 저희 이 말씀이 혹시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서 그러는데, 저는 어떤 정치 성향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제가 본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6월 달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6.15 공동 성명을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 공동 성명에 기반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인도주의 협조가 북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쌀 엄청 많이 들어왔고, 그걸 보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마당을 타고 한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USB 메모리에다 이제 한국 드라마, 예능 이런 게, 그리고 이제 K-팝이요, 그 음악 노래들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걸 접하는 북한 주민들이 이때까지 체제가 자기들을 한국이 정말 나쁜 사회라고 교양했던 것, 이게 잘못됐고 다 가짜라는 걸 인식을 했고, 한국에 대한 그 환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상이 끊임없이 북한에 주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북한 사람들 거의 모두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했어요. 좋은 나라다라는 걸 떠나서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또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북한 주민들한테 많이 싹 텄습니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을 데리고 정말 수령한 데만 충실하고 자기만 믿고 따라갈 어느 주민이 아니라 한국만 바라보고 통일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을 데리고 김정은이 자기 세습 정치 또는 자기 독재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1년부터 북한에서는 악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든가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든가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법들이 다 뭐냐면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환상을 뿌리 빼기 위한 그런 법,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만큼 내부의 주민들이, 특히 MZ세대를 위주로 해서 자라나는 신세대들이 한국에 대한 환상, 또 외부 정보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는 몰랐어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정통적인 외교부에서 파견한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재국과의 관계 파악 업무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면 이제 한국에 대한 정보는 거의 이제 접할 시간이 좀 작습니다. 특히 쿠바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 자녀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한국을 많이 찾아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간이 없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잘 사는 나라, 세계 경제나 어떤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 이 정도로 알고 있었지 정말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다른 외교관들도 아마 저나 비슷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이 성향의 차이인데 한국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앉아서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흥미를 떠나서 정말 필요 또는 사활을 걸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당히는 이제 대한민국에 오는 거죠. 제가 실명은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이제 좀 김정은이 정말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김정은을 보좌하는 사람들을 여러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도 한국 뉴스는 빠짐없이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뉴스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자고 보는 것보다는 현재 이제 국제사회나 한국이 북한에 대한 동향, 움직임, 정세 변화 이런 걸 연구하려고 보는 거지, 사실 한국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알 만큼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자체는 신념으로, 수동적으로 정말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또 김정은이 가는 길을 가장 정당한 길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믿는다고 말하려면 내가 좀 너무 지나친, 또는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으면 김정은 옆에서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실지 나오면, 해외 나오면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게 연합뉴스. 연합뉴스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연합뉴스를 보는 게 결국은 김정은한테 다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거 나가서 보면서 조금 이제 그 국제사회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또는 이제 남조선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종세를 연구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미 방침적인, 소위 말하자면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와서 봅니다. 자주 보는 걸 목격했어요. 누가 무엇을 봤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직 현재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정년 은퇴한 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사실 불이익을 주고는 싶진 않아요. 대한민국에 온 그 사람들을 이제 탈북민들 보시게 되면 조금 계층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혼자 온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3만 5천 중에 저게 이제 북쪽 지역에서 살면서 정말 살기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체제에 대한 염증이라든가 뭐 정말 그 본인들이 어떤 나가서 뭔가 투쟁을 해서 이 체제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분들도 물론이지만 대부분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그 땅에 앉아 있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또 본인도 살고 가족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해외에 나가 있다가 이제 가족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본인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은 벌써 해외에 나갈 정도 되면 북한 체제에서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탈북을 결심할 때는 정말 자식들한테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자식한테 조금 더 훌륭한 미래를 보여주고 싶어서, 현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일부는 나와서 자식들을 데리고 나와서 자식들을 너무 한국에 대한 환상이 뿌리 깊다 보니까 이런 애들을 데리고 평양에 들어가서 사고 나겠구나, 그런 불이익 당하겠구나 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자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북한 사회에서 저는 정말 최고위급 뭐 이제 당선인의 비서라든가 정치국 위원들의 사고 방식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서, 또는 한국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조금씩은 한 번씩은 해봐요.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결국 탈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탈북하려면 정말 많은 조건들을 이제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조건이 맞춰졌을 때 탈북하는 경우가 많죠.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체제에 대한 염증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대한민국 왔을 때, 대한민국 오기 전부터 북한에 있을 때 김주애를 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노출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안 봤어요. 그냥 딸바보 아버지의 그 딸 사랑 정도를 이제 인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주애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함,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엽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점점 그 노출이 막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이제 반영이 안 좋은 반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다닐 때 언론들에서 뭐 사랑하는 자제분, 따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언론들이 했습니다. 한동안 이걸 뚝 끊었어요. 김주애가 아버지를 따라서 언론에 나왔지만은 언론 자체는, 공식 언론은 김주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안 안 했어요. 전혀. 그때 제가 대한민국 와서도 김주애는 후계자가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라고 한 근거는 뭐 제가 독특하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기 오신 대한민국에 오신 많은 탈북민들께서 하시는 논거, 무슨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딸이 될 수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거였습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만약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하면 어떤 계기의 후계자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할 때, 김주애에 대한 호칭이 바뀌면 후계자라고 보겠다. 사랑하는에서 존경하는이라고 바뀌면 후계자를 볼 수 있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댔어요. 아시겠지만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은 김정은이 김주애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오셨다라고 하면 김정은이 딸을 사랑하니까 그 언론 자체는 객관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존경하는 자제분 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이 김주애를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존경하는 호칭이 붙더라고요. 제가 김주애가 막연하게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김주애를 중국에 데리고 갈 때부터 차츰 이거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김주애 후계자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니라고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벌써 막 이런 자기 자식을 내세우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저도 붙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김정은이 정권을 인수할 때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후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또 이제 후계자로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서 주민들한테 얼굴을 못 찍었어요.
주민들이 저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못 줬어요. 너무 짧은 기간 내에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주민들한테 알려졌고 그 알려지면서 바로 김종일이 사망하고 김종훈이 후계자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인계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그 트러블이 있었어요. 김종훈은 아마 그런 트러블을 자기 자식 된 없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착실하게 후계자를 준비시켜서 오랜 기간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닦아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일선에서 물러날 때 어떤 후계자가 큰 트러블 없이 정권을 인수하게끔 그런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쉽게 말하면 김종일이 10년 이상 김일성이 후계자로 책정돼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종일이 정말 그때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권을 지켜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북한에 다시 옵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다보고 지금부터 후계자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2023년에 북한 주민으로 살 때는 초기에 사람들 반응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반응과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김주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 안 한 때가 있었어요. 그건 결국은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김주애를 향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민심을 포착을 하고 이게 과도하게 이제 그 언론 수위를 높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수위 조절을 한 겁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 생각에는 내부적인 강연을 통해서 김주애의 입지를 많이 이제 설득을 시킨 것 같아요. 이젠 공개적으로 언론이 다시 이제 김주애를 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김주애를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제는 상관없다. 이젠 무조건 인식을 해라라는 그런 강제 주입 방식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됐다 이런 생각 같아요. 김종일이 사실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 풍조를 많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집권 이후에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 이제 당주안에 인사 담당했던 사람한테 김정은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남자들만 있고 여자 간부가 없다. 김평이라고 아시죠? 인사사업을 전문적으로 했던 당주안의 비서입니다. 간부 부장 겸 비서였는데 여자들도 좀 많이 그 간부로 등용을 해라. 그래서 김평애가 김정은이 지시를 그때 제대로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김평애가 최선희가 김정은이 연회장에 들어갔는데 최선희가 아직 부상이 아니고 국장으로 있을 때 김정은이 최선희를 부상으로 잘못 알고 이제 부상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외무성 일부상 김계관이 원수님 아직 그 부상이 아니고 미국 담당 국장입니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 김평애를 불러가지고 언제부터 내가 여자들 능력 있는 여자들 간부로 막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집행이 안 되냐?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남전여비 골수에 차 있는 거 이게 김평애라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던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최선희가 부상이 됐습니다. 김여정도 그렇고 최선희도 그렇고 또 이제 당주안의 근로단체 비서 얼마 전에 그 여자가 임명이 됐잖아요. 좀 이제 방향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여성 편력을 많이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풍조를 많이 털어버리고 여성들을 많이 좀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날 제종하고 하는 걸 보면. 근데 그 많은 그 김정은이 여성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결국은 여성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래 설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배경, 그 밑뿌리에는 김주애를 띄우기 위한 그런 사전 포석 깔기 아니겠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이건 내 개인적인 옥축입니다. 그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대외 분야에서는 본인이 권력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외교 업무의 사령탑으로서 본인이 권한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권한을 못 써요. 그 사람한테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을 김정은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김여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김여정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지만은 김여정이 막 그 김정은이 쓰는 권력 같은 걸 쓰지 못합니다. 김여정이 그런 권력을 쓰는 순간 김종철이나 김종남이나 장성택이나 이런 사람들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걸 북한 체제는 제일 무서워해요. 이런 정말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백투혈통 피를 받은 사람이 권한을 쓸 때 김정은한테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 또 다른 세력이잖아요. 그런 게 싫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들은 권한을 안 씁니다. 권한을 못 쓰게 만들고 그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데 그 사람들은 익숙하면서 사는 거예요. 현송월도 역시 현송월을 감히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김정은이 신임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현송월을 막 나대고 막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은 처형이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힘이 많구나. 저 사람 옆에 붙으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체제의 안전에 대단히 큰 위협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오랫동안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들이 고난이 원송되겠냐, 그 사람이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되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막 아무 권력이나 막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런 걸 안 하죠. 지금 최근에 저도 이제 북한 그 뉴스를 많이 보는데 요즘도 이제 한동안 초용설이 돌았던 리란 이제 당주환의 전 손전비서가 5인방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각 총리로 하고 있는 지금 박태성 총리 이런 사람들이 뭐 당연히 조영원 당주환의 국제비서 이런 사람들이 현재는 북한을 김정은 주변에서 이제 그 끌고 나가는 메인들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외교 분야에서는 뭐 최선희, 국방에서는 박종천, 김정은이 지근거리에서 김정은이 대외 대남 정책 또는 구상을 관철하는데 앞장에 선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거는.